자, 봅시다. 수원 바이블 꺼내시면 되고, 우리 얘기 좀 하고 들어가죠. 수학 원에 대해서. 수학 원은 크게 세 단원이 있어요. 첫 단원 뭐였지? 지수와 로그. 중학교 때도 지수는 했잖아요. 지수는 했는데 지훈이 안경 썼네요? 안경 바꾼 건가? 지수는 중학교 때 했었는데 그거에서 많이 이제 확장된 형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이제 수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처음 배웠었는데 이 로그 부분이 단순 계산 문제에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로그에서 배운 그 개념들이나 공식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 쓰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냥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에 그냥 로그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늦었어. 선생님, 뒤에 카메라 조심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수와 로그를 모르더라도 그 뒤에 진도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가끔씩 로그가 끼어든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지만, 로그 안 배운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 단어는 삼각함수고 3단원은 수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학원의 구성 자체가 1, 2, 3단원이 선형적으로 연속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전부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도 무방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수와 로그 너무 어려워. 나는 수열부터 할래. 해도 여러분들이 수열부터 진도 따라오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삼각함수부터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기존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지수와 로그를 아예 안 배웠거나 혹은 지수와 로그를 배웠는데 또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까먹었거나 하더라도 우리 삼각함수 나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이 삼각함수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능어대랑 신속 말고는 선생님이랑 채원이도 못했지, 아파가지고 말고는 선생님이랑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를 저번 화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수업을 삼각함수 파트를 들으면서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까먹은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날 풀었던 자료들 줄 테니까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이쪽 부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고요.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그래서 오늘 7월 9일이잖아. 7월 중으로 끝내는 게 목표예요. 7월 중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목표고, 수열은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인 거예요. 삼각함수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고 힘들 텐데 삼각함수 그렇게 꾸역꾸역 했어. 그럼 수열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단원이에요. 수열은 8월 달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8월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을 꽉꽉 채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남겨놓고 싶어. 그러니까 8월 한 20일쯤 이쯤에 끝내고 싶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여러분 이제 하는 거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바로 수투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학기 그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2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 중간고사 보는 학교, 방문이랑 능어대. 채원이 중간고사 안 봐요? 오케이. 그래,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중간고사 보지 않는 학교 중심으로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중간고사 어떻게 해요? 능어대나 방문 같은 경우 중간고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험 2주 전 이쯤에 이제 2주 전 3주 전 이쯤에 자료는 줄 거야. 근데 그거 혼자서 열심히 풀어와야 돼. 선생님이 피드백 시간이든 내가 개별적인 시간 내가지고 봐주긴 할 텐데 그때 진도 계속 나갈 겁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나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수업에 참여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때는 선생님이 지금처럼 그 영상 녹화해놔가지고 나중에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할 테니까는 그렇게 2학기 때도 진도 위주로 나간다. 기말고사 대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수투를 언제까지 끝내? 수학2는 11월 첫째 주까지 끝내요.
11월 첫째 주가 뭐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는 기간이에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일찍 보잖아. 그치?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끝나. 그러면은 11월 둘째 주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3달 반,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원2, 그럼 이때까지 하면 수원2가 한 번씩 끝났죠? 그럼 아마 이때 우리가 수원, 심화, 수투, 심화를 반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달에는 수원, 심화, 1월, 2월 달에는 수투, 심화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가 된 친구들은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미적분을 겨울방학 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정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우리 본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알겠죠? 수원, 수투, 이어서 수원, 심화, 수투, 심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정규 수업 아닌 거 특강 어서 오세요. 은서 또 늦었어요. 저기 앉으면 되겠다. 지연이가 조금만 비켜주면 되겠다. 특강은 고1 과정을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고2, 3 과정이야. 고2, 3 과정. 고2, 고3 과정. 고2, 고3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선생님 확통이랑 기하는 안 하나요? 네, 확통이랑 기하는 안 해요. 확통이나 기하를 여러분들이 해야겠다 하고 고민하려면 적어도 미적분까지는 끝나 있어야 돼. 확통이랑 기하 같은 경우는 볼륨이 굉장히 작고 기하는 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쳐 본 결과 그냥 학기 시작하기 전에 혹은 정말 늦는다면 그냥 학기 중에 처음 배우더라도 그렇게 크게 점수 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포고 포함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확통이랑 기하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규 수업 때는 2월 달까지 입학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비 고1부터는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긴 하지만 수학학원을 2개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수학학원은 다른 과목보다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더 시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언제 늘어나냐면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여름방학. 그리고 언제? 11월 둘째 주부터. 물론 이때 방학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시간은 많겠지. 아무래도 기말고사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1, 2월까지. 1월, 2월은 정말 많겠지. 참고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인 1월, 2월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을 거야. 혹시라도 고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여행, 마지막으로 놀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세요. 알겠죠?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의 그 노는 시간, 자유시간 이미 끝났어.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여러 학원에서 윈터스쿨 같은 것도 해서 하루 종일 아이도 공부시키고 특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막 해외여행 간다 이런 거 안 돼. 물론 부모 가족여행 간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선생님이 이 시기에 일주일 이상 여행 갔던 친구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면 6년 전. 이 시기 때 여행 가는 친구를 6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어. 그만큼 그때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매 방학 때마다 여행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맨날 시골 가고 놀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유 시간이 나는 데가 이 시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여름방학 특강 특강으로 고1 과정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수업은 선생님이랑 계속 쭉쭉 선행 나가니까 특강으로 이제 고1 과정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름방학 때 수학상 심화를 해야 돼요. 수학상 심화를 이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상은 한 번씩은 다 배웠으니까 지금 수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한 번 배운 사람, 두 번 배운 사람 있긴 하겠지만은 수학상하고 수학하하고 지금 수원하고 있다고 해서 수학상에 관한 실력이 여러분들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랑 수학상은 또 별개고 수학원도 수학상이랑 연계율이 많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 수학상 심화 문제에서 막 복소수 물어보고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또 까먹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기에 수학상 심화를 하면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시 한번 쫙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지. 수학상 심화를 하면서 다시 리뷰를 해야 되고 이때 수학상 심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편적으로 여름방학이니까 특강해야 돼. 특강은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좋을까? 그래 수학상 하자 이게 아니야.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면 여름방학 때 수학상 심화를 해.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할 게 있고 그리고 1월, 2월 달에 할 게 있어요. (1월) (2월) 달에 뭐 해야 될까? 1월, 2월 달에 뭐 해야 돼? 3월 달에 여러분 뭐예요? 3월 달에 고등학교 입학이야. 4월 말에 4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후로 해가지고 중간고사 볼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압박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느낌이 달라.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는 바로 이제 대학 진학할 때 그 여러분들 그 자료로 쓰이잖아. 내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바로 반영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치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굴 밀어주냐 밀어주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특히 전교권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단 말이야. 수행평가도 웬만하면 잘 안 깎을. 왜냐면 학교에서도 실적을 내야 되잖아. 아이들 학교 잘 보내야 되잖아. 그럼 수행평가도 잘 안 깎으려고 그러고 더 공부시켜주려고 그러고 더 챙겨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첫 인상을 언제 판단하는 거야? 물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성적이라든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3월 달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정확한 판단은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 나는 거야. 쟤 공부 잘하는 애, 쟤는 안 되는 애 이런 거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수치적인 측면 외에도 뭐 몇 프로 반영된다 이런 수치적인 측면 외에도 부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해서 시간 투자하고 해서 많이 준비를 해와요. 그러면 그들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험 대비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험 대비해서는 안 돼. 지금처럼 시험 대비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고 좀 빡세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당연히 뭐 해야겠어? 3월 달에 입학하면은 당장 중간고사 보는데 이때 뭐 해요? 이때 수학상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선행을 뭐 미적분까지 했건 뭐 어디 뭐 선행을 하나도 안 했건 상관없어. 1월, 2월 달은 그냥 무조건 수학상은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 내가 선생님 수원이랑 이거랑 동시에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수학상 1월, 2월 달에 수학상이 기본 베이스예요. 이건 무조건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추가로 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선행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기에는 수학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이때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간고사 대비를 3주 전에 하고 4주 전에 했었잖아.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야. 중간고사 대비 1월, 2월부터 하는 거야.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수학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고난도를 할 거예요. 고난도를 할 거라고. 근데 이 고난도를 수업을 들을 실력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11월부터 수학상을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름방학 때 수학상 심화를 할 거잖아.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선생님 커리큘럼 상에서.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수학상 고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수학상 고난도가 블랙라벨, 중학교 교재로 블랙라벨을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중학교 교재 수준의 블랙라벨보다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블랙라벨이 다른 문제집 간의 상대적인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정도면은, 블랙라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이면서 양질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집이야. 고난도 문제집이야. 그래서 블랙라벨 이상의 수준을 할 거예요. 블랙라벨 이상의 수준. 블랙라벨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블랙라벨에 뭐 할 거냐면 내신 기출. 어떤 내신 기출? 강남, 대치, 서초, 그리고 뭐 송도에서 뭐 자사고라든지 에서 선생님이 올해 2022년에 지금 출제되고 있잖아, 문제들이. 2022년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만. 거의 뭐 객관식이 20번까지 있다. 그럼 20번 문제, 19번 문제.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1월, 2월 달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학상 실력으로는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막 까먹기도 까먹었고 어려운 문제에 자신도 없고 심화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이번에 여름방학 수학상 심화는 그럼 이건 무슨 수준이냐? 얘는 여러분들이 까먹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개념 설명 다 할 거예요. 기본 개념은 센 B 수준으로 자체 교재야. 센 B 수준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담이 없지. 센 B에서 일품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서 할 거예요. 일품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신 기출 고난도 할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고난도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학상 심화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복습. 처음 배울 때는 배우지 않던 좀 약간 깊게 알아야 되는 개념들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고난도로 출제된다라는 것들을 수학상 심화, 여름방학 특강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뭐 할 것 같아? 11월, 12월 달에 뭐 하겠어? 수학하입니다. 수학하. 근데 이때는 여름방학이랑 1, 2월 달이랑 좀 달라. 11월, 12월은 뭐가 다르지? 11월, 12월은 방학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1시부터 특강, 10시부터 특강 이라고 못해. 대신에 수학하는 양이 좀 적잖아요. 수학상보다. 양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요일 같은 날에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한 7번? 7번에서 8번 정도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수학 과정을 이때 해야 돼. 왜 또 이거 이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정규 수업에서 선을 이렇게 쭉 나가지. 여름방학 때 수학상 심화하고 1월, 2월 달에 수학상 고난도 하죠. 그러면은 수학하를 만약에 이 시기에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입학하면 3월 달부터 그냥 계속 내신 대비예요.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선행학습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내신 대비야. 3월, 4월 중간고사 대비, 5월, 6월 기말고사 대비예요. 그럼 수학하 심화를 이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년 여름방학 때나 수학하 심화를 다시 하게 된다고. 당장 2학기 때 수학하로 내신을 볼 텐데, 시험을 볼 텐데. 그쵸? 그래서 이때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봐. 전반적으로 고1 과정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고2, 3 과정 이렇게 쭉 나갈 거야. 수학 상하랑 수 1, 2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시간 많을 때 병행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따라오면 고2, 3 과정은 수 1, 2 심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고1 과정은 수상 고난도 요 정도 되면은 그냥 웬만한 여기서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냥 웬만한 학교에서 내신 1, 2등급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들어가서 1등급 굳히면 돼요. 그리고 수학하도 한번 보는 거고. 다 완성이 되는 거야. 미적분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선생님은 이렇게 커리큘럼을 해서 쭉 가져갈 거야. 여러분 수업을 이렇게 할 건데 이 과정이 어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대비하고 그때랑은 차원이 달라. 시험 때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이 정규 수업 우리 화목토 5시에서 9시까지죠? 여름방학 특강 수학상 심화 월수금 아침 10시에서 1시까지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맨날 수학 수업이 3시간, 4시간씩 있는 거예요. 수학 수업만 들은다고 이게 돼? 숙제 선생님 평소에 내주는 분량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더블이 되는 거야. 특강이라고 해서 숙제가 줄어든다거나 적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강도 똑같이 시험 맨날 보고 똑같이 책 2권으로 해서 나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강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적거나 공부가 할 양이 적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정규 수업 2개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학원 2개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갈 겁니다. 빡세죠? 많이 빡세. 많이 빡세고 이 과정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그 강남에서 대치동 반포에서 상위권 학생들 할 때 이렇게 해요. 상위권 학생들 할 때 거기는 뭐 다 상위권이니까 애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배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질문? 커리큘럼에 대해서?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년 7월부터 반년 좀 더 8개월? 9개월? 쭉 공부하면 됩니다. 8개월? 8개월이야? 6, 7, 8개월 정도. 2월까지 8, 9개월 정도. 쭉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어떻든지 간에 수 1, 2 심화와 고등학교 1학년 상하, 고등수학 상하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절대 빠른 게 아니다. 이번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 때 미적분 특강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근데 거기에 수강 신청생 중에 하나가 중3이야. 여러분 말고. 다른 중3. 외부에서 이제 신규생이 중3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풀면은 거의 1등급 나오는 수준에다가 수학 1, 2도 2번씩 돌렸대.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수업이긴 한데 들어도 되냐라고 상담이 와가지고 나 들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미 수업 1, 2 2번씩 돌렸으니까. 그럼 할 거 미적분밖에 없죠.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결코 빠른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빡세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 자, 됐고요. 오늘 삼각함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 나가고 오늘 테스트도 볼 거야.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자면 테스트는 항상 오픈북이에요. 선생님 별다른 얘기 없으면. 오픈북인 이유는 뭐냐?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력도 쌓고 다시 기본 개념도 정비하라는 의미에서 오픈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핸드폰 가져다가 판다 찍어가지고 답해서 내면 안 되고 공부하면서 시험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픈북 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요. 오늘 시험은 오늘 배운 걸로 오픈북 할 거니까 수업 잘 듣고요. 자, 바이블 수학 1으로 나갈 겁니다. 페이지 232쪽. 이 내용들을 선생님 어머니들이랑 전화하면서 한두 번씩은 언급을 했는데 혹시 또 전화로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고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랑 수학학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간다고 하더라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삼각함수 갈게요. 처음에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 나오는데 일반각부터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각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 얘가 그러니까 커봤자 90도?
뭐 120도나 150도 혹은 뭐 270도 이런 각도들에 대한 삼각비를 따로 구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일단 이 고등학교 과정 와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각도의 제한이 없어져. 자, 각도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용어를 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이거를 내가 30도라고 볼게요. 그럼 이 두 선이 이루는 각이 30도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각도를 어떻게 제한을 풀어버리냐면, 각도를 어떻게 제한을 푸냐면,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돌려도 되고, 두 바퀴 돌려도 되고,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선은 고정. 그러면 이 빨간 선부터 출발해서 요 파란 선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야. 상황이. 그랬을 때 생기는 각도를 읽는 건데, 일단 용어부터 이 빨간 선, 시작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시초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파란 선은 빙글빙글 도는 선이기 때문에 동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을 이루고 있는 각도를 우리가 읽어줄 거야. 각도를 읽어줄 건데, 자,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몇 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몇 도라고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30도라고 읽게 될 텐데, 봐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 동경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와.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30도긴 하지만 실제로는 몇 도 돌았어요? 몇 도 회전했어? 몇 도 회전했어? 360도 돌고 그 다음에 30도 더 갔으니까 390도로 볼 수도 있겠죠. 한 바퀴 더 돌고 갔으면, 한 바퀴 더 돌고 갔으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 더한 거 아니에요. 750도죠. 그렇죠? 근데 30도나 390도나 750도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뭘로 보여? 지금 이 파란색 선, 시초선과 30도를 이루고 있는 동경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동경이 몇 도마다 한 번씩 리셋되니? 몇 도마다 한 번씩 리셋돼? 360도마다 한 번씩 리셋된단 말이야. 그쵸?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각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30도로 보이긴 하지만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만약에 여기가 30도라고 나와 있고 내가 일반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라는 거는 이제 각을 미지수로 놨을 때 쓰는 수학적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라고 보시면 돼.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30도라고만 읽었었는데 사실 이게 각의 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몇 바퀴 돌더라도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360도 곱하기 n은 n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 바퀴. n 바퀴 돌고 30도.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오늘 시험에 나와 이런 거 다.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플러스 30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초선 동경이라는 용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예각뿐만 아니라 90도 넘어가는 각도, 360도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360도마다 리셋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일반각과 호도법이었잖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돼도 좋으니까는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면 더 좋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진도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호도법이 뭐냐면, 호도법은 육식분법과 대등한 관계인데, 육식분법이 뭐예요? 육식분법이 뭐야?
이 30도 이렇게 쓰잖아. 도. 이게 60분법이에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60분법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이 60분법과 병행해서 사용할 것이 호도법이다. 호도법은 뭐냐면, 호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호, 부채꼴. 부채꼴의 호. 도는 뭐예요? 부채꼴의 중심각. 이 사이의 관계로 새로운 각을 정의하는 겁니다. 새롭게. 봐봐요. 호도법 먼저 설명해 줄게. 근데 봐봐요. 이거 설명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결론 말해 줄 건데 결론만 외우면 돼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자,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R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의 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길이의 호. 얘가 호야, 호. 그러니까 얘를 쭉 펼쳐서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의 호가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여기 각도, 중심각이 있겠죠? 중심각을 내가 뭐 세타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원이랑 봐봐.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는 원의 중심각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의 중심각에 대한 식으로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냐면 236쪽 하고 있는 거야.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부채꼴이? R. 원의 원주 길이는 얼마야? 우리 2파이 R로 알고 있죠? 부채꼴의 중심각 얼마야? 세타. 원주의 중심각 얼마예요? 360도. 그럼 이런 비례식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내항 외항 해볼게. 2파이 R 세타는 R 곱하기 360도. 그러면 R 없어지고, 그러므로 세타, 우리 지금 이 각도 표현하는 거잖아. 세타는 뭐예요? 2파이분의 360도니까 파이분의 180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파이분의 180도. 이거를요, 어떤 용어로 쓰냐면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라디안. 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1라디안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1라디안. 그러면 여기서 180도가 뭐니?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죠?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이라는 지금 단위를 생략해버려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해. 그러면 180도가 뭐야? 180도가 뭐야? 파이예요. 앞으로 파이를 각도로 쓰게 되면 180도다. 사인 파이. 사인 몇 도인 거야? 사인 180도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호도법이야. 선생님이 결과만 기억해도 된다고 그랬어. 저 과정 몰라도 괜찮아. 180도가 뭐라고? 파이. 각도를 파이로 표현하는 거. 이게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180도가 파이야. 그럼 봅시다. 180도가 파이면 90도는 몇 파이야? 비례해서 생각하고 180도가 파이야.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60도는 몇 파이예요? 3분의 파이. 45도는 몇 파이예요? 4분의 파이. 30도는 몇 파이예요?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자유자재로 돼야 돼. 자유자재로.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자,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50도는 몇 파이게? 150도는 30도에 5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분의 5파이. 330도는 몇 파이게? 30도에 11배지? 6분의 11파이. 360도는 몇 파이게? 2파이겠죠? 처음에는 바로바로 좀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은 적응되셔야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될 거예요. 225도는 45도에 5배죠?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300도는 60도에 5배죠? 3분의 5파이. 처음에는 좀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60분법은 뭐 상관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둘 다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180도가 뭐? 파이다. 결과만 이해하셔도, 결과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60분법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보충 설명이에요. 60분법을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굳이 호도법을 갖다가 쓸까? 왜 굳이 호도법을 갖다가 쓸까?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 이건 참고. (30도) 플러스 1은 얼마예요? 30도 플러스 1. 1도 말고 30도 플러스 1. 30도 플러스 1은 31도인가? 아니야. 30도 플러스 1도 해야지 31도지. 30도 플러스 1은 뭘까?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30도 플러스 1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은 실수야. 하지만 이 30도라는 거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단위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수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수 취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실수 계산들을 하잖아요. 그럼 60분법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실수들끼리 같이 어우러져서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딱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단위가 달라가지고. 근데 봐요. 우리가 180도를 파이라고 정의했잖아. 180도를 파이라고 정했으니까 이 도까지 한 번에 정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6분의 파이 플러스 1은 이 자체로 실수인 거예요. 6분의 파이 플러스 1은 이 자체로 실수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의 혼선 없이.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도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실제로 이따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또 하나 더. 그러면 이때 파이는 3.14가 아닌가요? 파이는 3.14가 아니에요? 파이 3.14 맞아. 3.14 맞는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건 생략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각도로 파이를 쓸 때에는 요거를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14 라디안인 거야. 3.14 라디안.
근데 라디안 생략해. 그래서 180도를 그냥 실수로 표현하면 3.14라는 숫자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라디안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라디안은 1라디안은 약 몇 도일까? 1라디안은 약 몇 도일까? 180도를 3.14로 나누면 돼요. 그럼 약 57도가 나옵니다. 57도. 1라디안이라는 거는 180도를 3.14, 3보다 조금 더 큰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57도고 봐요. 그러면 사인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의미일까? 사인 1은 사인 1도가 아니에요. 사인 1은 뭘까? 사인 1 라디안이라는 뜻이에요.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 약 57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 1. 각도에 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인데 그때 파이인 이유는 파이가 3.14가 아닌 게 아니고 파이는 3.14가 맞는데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라디안 대신 라디안 앞에 있는 3.14를 왼쪽으로 넘기면 1라디안이 약 57도라고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파이가 180도라는 거. 이제 각도 부분에 파이를 쓰면 180도를 파이라고 바꿔 생각한 거니까 쪼로로로 이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반각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60도가 아니라 2 파이 n, 2n 파이. 이거 2n 파이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2 파이가 360도니까. 알겠죠? 2n 파이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9쪽으로 가볼게요. 개념 콕콕 239쪽. 개념 콕콕 가보시면 처음에 동경을 그리고 일반각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420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보자. 420도 하면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간 거죠. 이렇게. 여기에 60도 더 간 거지. 그럼 이거 일반각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 2번 보면 마이너스 330도라고 그랬어. 지민아, 마이너스 330도면은 동경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선생님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플러스 방향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30도는 어떻게? 반대로 도는 거예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30도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330도 빙글 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30도가 남겠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3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표시한 요거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330도라고 읽어도 돼요. 마이너스 붙으면 뭐야?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피곤한 친구가 많은 것 같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좀 쉬었다가 하죠. 239쪽에 2번, 3번 해보세요. 239쪽에 2번, 3번. (239쪽에) 개념 콕콕 2번이랑 3번 밑에 답도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2번, 3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연 이거 발톱 어떻게 했어? 이거 파고들면 살아가지고 뽑았어요. 뽑았어? 발톱 뽑았다고? 다 뽑은 건 아니고 너무 아팠어. 거의 발톱 한 반을 잘랐어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드셨어요? 어. 20분 걸렸는데? 진짜요? 어. 늦게 나왔어, 음료가? 네. 근데 모르는 척해. 늦게 나왔으면 내가 늦었구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됐으면 봤어요. 아, 그러면 여기 양말 안 신, 이것도 양말 안 신으면 되잖아요. 남은 한쪽 발은 보호하고 싶었어요. 어? 남은 한쪽 발은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아, 보호용으로 한 거구나, 보호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개념 콕콕 2번, 3번 풀고 있어. 밑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 안 나온 것도 있냐? 있나?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그 호도법이랑 그 60분법이랑 좀 이렇게 환산하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제 그냥 좀 배워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 뭐에 비례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비례해요? 부채꼴의 중심각에 비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부채꼴이라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이 크면 클수록 똑같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요. 커진다라는 거. R L. 호의 길이는 보통 소문자 L로 표현을 합니다. 넓이 라지 S, 반지름 R 이라고 했을 때 공식만 외워도 괜찮아요. 선생님 유도를 해주긴 해줄 건데 공식만 외워도 크게 문제 없다. L은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 L은 중학교 때도 했었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됩니다. 호의 길이와 넓이. 선생님 유도해 줄 거예요. 유도해 줄 건데 유도 못해도 괜찮다. 유도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이랑 비교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호도법 보여줄 때도 원이랑 비교했었죠. 얘도 마찬가지. 원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중심각이랑 비례하는 거니까 호의 길이 대 그거에 대한 중심각은 원이랑 비교해서 원주가 2파이r이죠? 원주가 2파이r이고 원의 중심각은 360도잖아. 그치? 원의 중심각은 360도인데 이 360도가 몇 파이?
360도가 몇 파이 채워나? 2파이 이렇게 되죠. 헷갈릴까봐. 얘는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 얘는 원의 둘레와 중심각. 아직도 기침 안 나왔어? 근데 그 차가운 거 먹으면 어떡해? 따뜻한 거 먹어야지. 따뜻한 게 없어? 저기 정수기 가서 따뜻한 물 누르면 따뜻한 게 있지 왜? 맛없어. 맛이 없지. 근데 감기 걸리면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게 좀 땡기잖아. 그치? 목이 붓고 그러면. 그치? 좀 차가운 거. 선생님이 한 지금 3주 동안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안 먹은 지 3주가 넘었어. 미친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식단이라는 걸,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딱 비율을 맞춰가지고 딱 그것만 먹거든요. 딱 그것만 먹고 군것질도 안 하고. 요즘에 젤리 없잖아. 내가 왜 젤리가 왜 없냐면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저기 있거든, 교무실에. 교무실에 있는데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을까 봐 안 갖다 놓는 거야. 이따 갖다 줄게요. 먹고 싶고 그런 것도 안 먹고 하는데 지금 3주 했는데 3kg 빠졌어. 3kg.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 더 빠질 것 같아. 식단 하느라고 저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저런 거. 근데 저렇게 액상과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최악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산음료도 안 먹고 뭐 음료수도 안 마시고. 헬스하고 있어요. 어? 헬스할 거예요. 헬스? 헬스는 재미없을 것 같고 선생님 테니스 치려고. 테니스를 선생님이 한 6년 전쯤에 치고 못 쳤거든요. 시간 없어갖고 애들 수업 준비하느라. 근데 좀 이제는 시간을 내서라도 테니스 좀 치려고 하는데 밖에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쨌든 테니스 좀 치려고요. 갑자기 저거 보니까 그래 뭐 아프고 좀 목 붓고 아프면은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지. 보자. 2파이 알세타. 그럼 2파이 약분되는 거야. 그러므로 L은 뭐야? L은 알세타 바로 나오죠. 그쵸? L은 알세타 바로 나오잖아. 이때 세타는 60분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써야지 이런 공식들을 딱딱딱딱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다 실수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보자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역시 얘도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세타에 비례해요. 원의 넓이는 뭐죠? 파이 R 제곱이잖아. 원의 중심각 360도인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원이랑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랑 비교한다. S 이렇게 되잖아. 그럼 파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S는 뭐야? 2 넘어가서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우리 위에서 R 세타가 L이라고 했잖아요. R 세타가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고 유도하는 과정, 증명 과정도 어렵지는 않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원이랑 호의 길이와 그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과 비교해서 비례식으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구분해 주죠. 공식만 외워도 되는 거, 공식 외울 필요 없는 거, 아니면은 유도 과정과 공식 다 외워야 되는 거 구분해 주는데, 예. 요거는 공식만 외우셔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까지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240쪽, 가기 전에 잠깐만. 239쪽에 4번 마저 하고 갈게요. 239쪽에 4번 보시면 반지름이 3,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4분의 파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두 개 곱하는 거죠. 4분의 3파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분의 파이
8분의 9파이가 된다.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넓이 구해서 원 넓이 구해서 360도분의 중심각 안 해도 돼. 그래서 360도분의 중심각 해서 중학교 때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360도분의 중심각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공식으로 딱딱딱딱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예제 1번 지울게요. (240쪽에) 예제 1번 가요.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도래.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그러니까 1, 4분면이 우리 이거예요. 아까 시초선 동경 표현했지? 이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시초선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시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0도에서 90도까지가 1, 4분면, 90도에서 180도가 2, 4분면, 180도에서 270도가 3, 4분면, 270에서 360도가 4, 4분면. 됐어? 그러면 1, 4분면에 있대. 그럼 세타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죠? 잠깐 쓰지 마.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2분의 세타는 뭐야? 0도에서 45도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틀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1, 4분면에 세타가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몇 도예요? 1, 4분면 세타니까 세타가 진짜 0도하고 90도 사이야? 일반각 배웠잖아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타가 1, 4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0도에서 90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2n파이가 앞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2n파이 플러스 0도에서 2n파이 플러스 90도니까는 도로 이건 60분법으로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뭐가 표현이 돼야 돼? n바퀴가 표현이 돼야 돼. n바퀴 돌아서 몇 도 더 가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세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분의 세타. 2로 나누면 얘는 n파이. 2로 나누면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랑 다른 점이 뭐예요? 0도에서 45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앞에 n바퀴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180도마다 0도에서 4분의 파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시해보면 1 집어넣어보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파이 180도부터 1 집어넣으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5도 사이. 요 사이에 있어요. 2 집어넣으면 2파이 플러스 45도 요 사이에 있죠. 3 집어넣으면 다시 여기, 4 집어넣으면 여기. 그래서 동경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1, 4분면과 3,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구한 거는 요거밖에 안 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거 항상 이제 명심하시고 오른쪽에 숫자 바꾸기 해보세요. 숫자 바꾸기만 하고 아직 표현 바꾸기랑 개념 넓히기는 안 배웠어. 숫자 바꾸기만 해보세요.
뭔 소리야? 컴퓨터에서 하는 소리인가? 아닌데? 했어요? 2, 4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2, 4분면의 각이면 세타가 일단 2n파이 붙여주고 보는 거예요. 2, 4분면이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4분면.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2분의 세타는 n파이 그냥 양변 2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 양수니까 2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눠주면 돼요. 3분의 2n파이에서 좀 복잡한데요? 괜찮아.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해보자. 1 집어넣어봐요. 1 집어넣으면 120도 플러스 30도, 150도예요. 1 집어넣으면 150도에서 120도 플러스 60도에 3분의 파이, 그러면은 180도죠. 요 사이에요. 2 집어넣을게요. 3분의 4파이 얼마야? 240도. 240도에 30도 더하면 270도부터 270도 여기입니다. 3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은 240도에서 60도니까 300도. 300도는 여기서 30도 더 간 거. 여기에요. 3 집어넣으면 2파이죠. 6분의 파이 여기죠. 30도.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60도. 요 라인이죠. 이 사이. 4 집어넣으면 다시 원래대로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이 사이가. 그래서 뭐야? 몇 사분면인지 구하라. 1, 2, 4 사분면입니다. 1, 2, 4 사분면.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예요. 그 표현 바꾸기 2번과 개념 넓히기 3번에 있는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뭐 X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그 선생님이 개념 설명 다음 시간에 해줄 거야. 근데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좀 헷갈려요. 헷갈리고 여러분들 아직 동경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좀 훈련된 다음에. 근데 중요하진 않아. 지금 요 내용이 그 표현 바꾸기 2번과 개념 넓히기 3번 이 내용이 뒤에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예제 2번으로 갑니다. 다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오늘 이것도 나와요. 오늘 시험에. 보면서 하면 돼. 방학 언제예요? 20일쯤에 하나? 시험 진짜 끝나는데 아직도 10일이나 더 기다려야 돼? 근데 방학하면 더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방학이 더 힘드는 게 정상이야. 이제부터는. 방학이 노는 게 아니야. 3년간은. 알겠죠? 여러분 앞으로 노는 방학은 언제 있어? 여러분들이 잘 훌륭하게 마무리하면 20살 여름에 있는 거야. 20살 여름에, 그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거시기 하면 어떻게 돼? 21살에 있을 수도 있고 22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제 방학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학은 없어. 방학은 그냥 그저 뭐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학업을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1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세타는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은 20살 되면 방학 있잖아.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맨날 방학 때 특강하면 난 어떻게 했어? 선생님 방학이 없겠지? 여러분 괜찮은 거야.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예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여라.
L은 R세타잖아요. 그쵸? L은 R세타니까 2파이는 R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 그러므로 R은 얼마? R은 6.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그냥 파파파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 실수 취급이기 때문에 R은 6이 됩니다. 넓이는요. S는 2분의 1 RL 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세타 2파이 이렇게 되죠. 6파이. 됐어요? 그냥 공식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호의 길이 L이 2파이, 그 다음에 넓이 S가 4파이, L은 R 세타, 그러므로 R은 얼마? L은, 아이고, R 세타인데, 지금 모르네요. S는 2분의 1 RL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4파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R은 얼마? R이 4가 되네요. 그렇죠? R이 4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 R 세타니까 여기에 2파이 들어가고 여기에 4가 들어가면 그러므로 세타는 2분의 파이네요. 90도네요. 됐죠?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전부 다 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 갔다 오세요.
앞에 건 지울게요. (2번) 같이 할까? 2번 좀 해야겠죠.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둘레의 길이 할 때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거, 호의 길이만 둘레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전부 다 둘레가 돼요. 반지름까지도. 그래서 그거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호의 길이 L은 뭐예요? R 세타지. 그래서 2 곱하기 세타 60도 빼고 300도잖아. 300도면은 몇 파이? 3분의 5파이. 그래서 3분의 10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2개 있죠?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은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넓이 S는 2분의 1에서 얘 빼도 돼요. 1에서 빼도 되는데, S는 2분의 1 R L이잖아요. 2분의 1 반지름 얼마? 2. L 아까 구해놨죠? 3분의 10파이. R제곱 세타로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3분의 10파이 이렇게 돼요. 자, 2-3번 안 풀린 사람들 많을 거야. 보자.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근데 문제가 뭐야? 이 문제의 문제는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가 반지름,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의 중심각 크기를 모두 구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풀게요. 호의 길이 L, 반지름 R 이렇게 되죠.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 둘레의 길이 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까지 전부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호의 길이 플러스 반지름 몇 개? 2개 이렇게 되죠. 이게 둘레의 길이야. 근데 넓이 S가 둘레의 길이의 최소. 이거의 최소? 넓이가 S일 때. S는 뭔데? S는 2분의 1 RL이에요. 그렇죠? 둘레의 길이가 선생님 다시 문제를.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 RL이 뭔지 모르는데 S래. 그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생각나는 거? 얘는 2R과 L의 합의 형태고요. 얘는 2R과 L의, 물론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지만은 곱의 형태예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곱의 값이 넓이 S로 나와 있어. 생각나는 거? 은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당황했어? 너 갑자기 질문해서? 산술, 기하, 평균 생각나죠? 산술기하는 고3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산기 다시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 A와 B의 산술 평균이라는 건 나누기 2한 게 산술 평균이죠. 기하 평균이라는 건 A랑 B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예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식이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뭐죠? 전부 다 양수여야 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 A는 B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A는 B일 때 등호 성립. 무슨 얘기야? 요거 등호.
이거 둘이 같아질 때. 언제라고요? A는 B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A는 B가 될 때 뭐예요? A 합의 최소가 2루트 AB라는 거고 곱의 최대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죠. 산술기하. 언제 나와요? 수학하 2단원 명제 파트에서 절대부등식에서 나오죠. 근데 이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야. 코시 슈바르츠는 까먹어도 돼. 그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산술기하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민아, 그치? 다시 기억났어? 오케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곱의 형태가 나와 있단 말이야. 봐요. 2R 플러스 L이라고 할게. 2R 플러스 L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2R 플러스 L은요. 이게 A고 얘가 B야. A고 B니까 2 루트 2RL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2 루트 2분의 1 RL에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 RL에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분의 1 RL이 얘가 뭐예요? 얘가 S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4S가 들어가니까 4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래서 4 루트 S가 된다. 2R 플러스 L은 4 루트 S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2R 플러스 L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냥 S라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S가 뭔데 10이었어. 그럼 4루트 10인 거야. S가 100이었어. 그럼 40인 거야. 여기서는 S가 그냥 S니까 4루트 S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뭘 구하라 그랬어? 중심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 어떻게 될까? 그때라는 게 무슨 뜻이야?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가 언제야?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야. 그럼 뭐야? 2R과 L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할 때. 2R과 L이 같을 때. 그때 중심각 크기? L은 뭔데요? L은 R 세타 아니야? 근데 L이 지금 2R일 때잖아. L 대신에 2R 집어넣어봐요. 그럼 2R은 2세타라는 거죠? 2R은 R세타라는 거죠? 그럼 중심각 세타가 뭐가 돼요? 여기서 세타 뭐가 돼? 원창아. 2도야 2파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세타는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뒤에 라디안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그냥 세타는 뭐예요? 그냥 2야. 그냥 2라고. 알겠죠? 원창이 틀릴 수 있어. 이거 많이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틀리라고 물어본 거야. 파이냐고 도냐고. 아니야. 뒤에 파이도 안 붙고 도도 안 붙어요. 2 라디안이니까 라디안 생략해서 그냥 2라고 씁니다. 그럼 2는 약 몇 도예요? 약 몇 도야? 57도니까 114도, 115도 정도 되는 거죠. 1 라디안이 57도니까 2 라디안은 약 114도 5도 됩니다. 어디로 그렇게 보는 거야? 저 어디 저기 겉에 꼭 여기 앉으면 꼭 저기 보더라. 지민이나 은서도 여기 앉으면 꼭 저기 보고 다 내려야겠어. 밖에 날씨 오늘 엄청 좋네. 115도. 그러니까 이런 부채꼴이 아닌 거야. 이런 부채꼴이 아니고 이런 부채꼴인 거예요. 이런 부채꼴일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2라디안. 2야, 2 라디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볼 때는 나 이거 외우라고 해요. 자주 나와. 지금 3번 개념 넓이 3번이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이 중심각 크기 세타가 2일 때, 그러니까 2R이 L일 때거든. 2R이 L일 때 최소를 갖잖아요. 2R이 L일 때. 2R이 L이 된다는 건 세타가 2일 때잖아요.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포고 문제 나왔죠. 이번에 올해 포고 문제 나왔어요. 올해.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삼각함수.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될 테스트 여기까지. 삼각함수 얘기 좀만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산수기야 이제 까먹지 마시고 지울게요. 네. 누가 잠깐만요 했어? 원창이? 이제 피드백실이 좀 좁겠는데? 민규일까 좀 8명이니까 피드백실을 옮겨달라고 해야겠다.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죠. 함수라는 게 뭐야? fx 이렇게 쓰는 거잖아. fx.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인 게 sin x, cosine x, 탄젠트 x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삼각 B라고 해서 sin 30도, cosine 30도 뭐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각도에 대해서 그 30도, 60도, 45도라는 제한 조건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90도가 될 수도 있고 180도가 될 수도 있고 이 x값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각 함수가 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30도, 45도, 60도 말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사인 17도 이런 거 못 구합니다. 여전히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가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그 이 변수 부분이, 이 각도 부분이 변수로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각도에 따른 삼각 B의 값을 읽는 게 삼각 함수예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sin x, cosine x, 탄젠트 x의 정의를 안 배웠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하면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탄젠트라고 배웠는데요. 이거는 삼각함수의 굉장히 지엽적인 일부분을 갖다가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이렇지 않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중학교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타가 90도가 넘어갈 수 없었어. 맞잖아요. 30도, 45도, 60도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이제는 사인 210도 이런 거 한다니까? 근데 사인 210도 하는데 그럼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재정의,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를 해야 돼. 정확한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예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럼 뭐냐? 자, 좌표평면 위에 점 x, y를 찍어요. 얘를 p라고 할게. px, y를 찍어. 그래서 OP 표시합니다. sin x, cosine x, 탄젠트 x. 여기서 이 x가 저 x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세타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삼각 B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선생님이 막 빗변 얘기하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 정확한 정의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분 OP의 길이가 뭐가 돼요? 3분 OP의 길이가 R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는 얼마가 돼요? X가 되죠. 이 세로 길이가 Y가 돼요. 맞죠? 그러면은 1사분면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거대로 하시면 돼. 사인 세타는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지만 이제 정확하게
R분의 Y가 사인 세타의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중학교 때 하던 거랑 다를 게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그냥 빗변분의 높이만 안 하고 그냥 문자 정해서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210도 얘기했었지? 210도 얘기 좀 할게요. 210도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210도가 된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정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봐봐. 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 탄젠트 210도 이렇게 갑니다. 이건 어차피 비율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반지름을 여기를 2라고 쳐볼게요. 2라고 치면 210도에 대해서 여기 각도가 얼마가 됩니까? X축과 이름 각도 얼마가 돼요? 30도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특수각 삼각형이네. 2대 1대 루트 3이죠? 자, 사인 120도 얼마일까? 사인 210도 얼마일까? R분의 Y라고 그랬잖아. R분의 Y. 아이고, 여기까지 그었어야 되는데 미안. 여기까지 그었어야 돼. 지금 원을 그려놓고서는 선생님이 요 삼각형이야. 다시 요 삼각형이어서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이 뭡니까? 요 점. 이 점이 x, y지? 자, 이게 몇 컴마 몇이야? 얘기해 주세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정의대로 읽는 거야. R분의 Y. R은 무조건 2죠. 2분의 뭐가 돼요?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코사인 210도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R분의 X가 정의니까. 탄젠트는 뭐예요? X분의 Y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항상 플러스였던 삼각비가 이제는 막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막 헷갈릴 수는 있어도 봐봐.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루트 3분의 1이야. 우리 이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야. 중심각이 30도인 삼각비랑 관련이 있는 거지.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부호를 쉽게 외우는 거, 이거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책에도 나와 있는 거고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1사분면부터 순서대로 올사탄코야. 올사탄코. 무슨 뜻이냐? 모두 플러스. 1사분면 각도에 대해서. 1사분면 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생각해봐. R분의 Y야. 2사분면에서 R 당연히 양수고 Y 2사분면에서 양수잖아. 그래서 2사분면에서 사인 플러스. 하지만 코사인 2사분면에서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Y는 플러스. 그래서 사인만 2사분면에서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4사분면에서는 X가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 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돼? 올사탄코로 기억하면 돼. 1사분면부터 올사탄코. 이해돼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해줄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있죠? 30도, 45도, 60도. 삼각비. 거기에 저거 올사탄코만 이렇게 해서 그걸 결합만 하면 이런 거 210도, 뭐 225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 다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 따로 외우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플러스 지금 한 올사탄코 이것만 잘 엮으면은
어렵지 않게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 쉽게 할 수 있어. 학교에서는 막 선생님들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거든?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은데 삼각함수는 처음에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하면서 하면 나중에 이제 잘못 배우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하지. 261쪽 펴보세요. 바이블 261쪽 펴봐. 261쪽에 위에 보면 삼각함수의 성질 바이블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 박스. 그쵸? 공식 몇 개 있어? 공식 몇 개 있어? 4개라고 보면 안 되지. 한 개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 막 3개, 6개씩 들어가 있어. 이게 공식이 따지고 보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배운 친구들,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외우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이랑 하면,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면 이거 안 외우고도 그냥 바로바로 저기 있는 거 다 대답, 다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쭉 제시를 할 거니까 그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외우고 외우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다 그때그때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다. 오케이.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오늘 7월 며칠이야? 7월 9일. 벌써 7월 9일이야? 내일 7월 10일이네? 7월 절반 다 지나갔네, 이제. 언제 이렇게 지나갔어?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여름방학 끝나버려야지. 여름방학에 10시부터 너희 수업이잖아. 10시에 수업하고 선생님 몇 시까지 수업해? 선생님 10시까지 수업해. 10시에 특강하고. 자, 오늘은 오답노트가 테스트에 대한 오답노트니까, 인혁이랑 얘기해줘야지. 매번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고 시험 틀리면 오답노트 나가요. 오답노트 나가는데 틀린 문제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20문제 시험을 보는데 5문제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숙제로는 10문제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 RPM 풀어올 거잖아요. RPM 풀어온 거에 대해서도 항상 오답노트가 나갈 거야. 근데 오늘은 RPM 풀어온 게 없으니까 오답노트가 안 나가는데 다음 시간부터 오답노트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오답노트가 항상 시험에 대한 오답노트, RPM에 대한 오답노트 나가고 그 다음에 교재 숙제 따로 나가는 겁니다. 바이블 어디까지 하시냐면 잠깐만, 어디까지 했어? 뭐야, 동영상 왜 끝났어? 바이블은 우리 243수까지만 하시면 돼요. 조금 나가긴 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 거고, 그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안 하셔도 됩니다. RPM도 그래서 그거 빼줄게. RPM은요,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선생님 다 쓴 다음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들고 있는 거야? 다 한 다음에 찍으면 되잖아. 자, RPM 봐봐요. 페이지 67쪽은 하시고요. 이거 기본 다지기니까 67쪽은 하시고, 유형을 선생님이 써줄게. 얼마 안 되지? 70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유형 1에서 6까지 하시는데, 유형 보면 알 거야. 유형 3 제외예요. 유형 3은 왜 제외야? 아까 그거 했었던 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와서 제외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DT, 오답노트가 오늘 나가겠죠? 오답노트까지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은 쉬워요. 오픈북으로 하시면 됩니다.